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료기기 헬스케어 PD 박지훈입니다. 네, 저의 오늘 디지털 치료제란 무엇인가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식약처에서 주관해 주신 행사이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도 용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명칭이 정해지고 기술이 발전을 할 때 이거를 표준 관점에서 보면 디펙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것 중에서 제일 도미넌트한 거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치료 기기가 가장 많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가 처음부터 고민될 때 보면 약물과 병행하거나 기기와 병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열려 있었는데 우리가 디지털 치료 기기를 소프트웨어만으로 한정하면은 사실 그런 논의들이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좀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집중을 좀 했던 이유는 기존에 10여 년 이상 일반적인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여러 가지 R&D나 정책을 추진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은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타개를 해볼까, 새로운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국내에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개발을 진행 중이고 뭔가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의 대상으로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40% 이상이 정신건강 쪽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령병 집단, 그러니까 소아나 노인이나 특정 연령 분야였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 한다고 하고 관심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획 단계, 그냥 검토 단계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 된 게 이게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거보다 많이 좀 발전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은 기존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을 지원하던 저희 사업 꼭지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를 세부 과제로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무엇을 개발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도 많이 언급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건강 관리나 그보다 더 낮은 웰니스보다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근거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름, 뭔가 의약품을 대체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기존의 대형, 중대형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헬스케어 사업단을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거나 하셨는데 현재 실제 이제 제품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이 스타트업이나 약간 중소기업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기존의 헬스케어와는 조금 다른 고도화된 의학적 지식과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규제적 요소, 규제라기보다는 무언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절차들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대응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준비하면 늦으니까 미리부터 시간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자라는 개념에서 사업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 큰 관점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작용 기전을 고도화하는 것, 과학적 근거를 맞추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ICT와 의학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의학이나 통계학이나 약학이나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가이드를 드렸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좋으니까 쓰세요가 아니고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 이제 보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분석 툴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예시로 분석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고, 그리고 개발하면서도 어떻게 이걸 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서 RFP에도 명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이름을 콕 찍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건 2020년도였고요. 사회적 중독, 그러니까 금연하고 음주 쪽이었고, 그리고 불면증 두 개가 지원이 돼서 사실은
이게 그 현재 제일 식약처에서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으로도 진행이 됐고 그 대상으로도 됐고 곧 나오는 것도 이 두 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먼저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올해 5개 분야에 대해서 과제가 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개 과제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호흡기 질환 치료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한 5, 6년 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좀 씨앗이 되는 기술들이 진행이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과제들을 뭐 저희가 적응증이라고만 썼지만 사실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치료 기기를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면면을 보면 우리 식약처에서 생각하시거나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정의를 약간 벗어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거를 디지털 치료 식약처가 만약에 봤을 때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생각을 해줄까? 라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 좀 벗어나 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능성 열어놓고 기술 확보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처음에 2개 과제를 지원할 때는 단독으로 순수한 R&D 과제로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공통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5개 과제가 지원이 될 때는 총괄 과제를 단순히 뭐 취업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제 개발되는 5개 과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 과제를 좀 강화된 총괄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 과제 수행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각 품목별로 해외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지 대상이 미국인지 독일인지 어디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국내에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용화에 대한 분석 끝나고 나서 그때 분석하면 좀 늦을 것 같고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뭐 모의로 하던 수학적으로 하던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 사전에 좀 분석을 하시도록 약간 좀 강제를 하면서 기능을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연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업과 협의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협의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뭐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개발 중인 기업 전체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지원하는 성과가 확산되도록 좀 전체 공개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2개는 이미 최초 20년에 지원했던 최초 2개 과제는 이미 이제 인허가 단계에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올해 지원된 5개 중에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은 해외로 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단 다 디지털 치료기기로 완성이 되고 하나 이상은 최소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목표를 좀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든지 그런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각 모든 기업들이 각자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새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념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 그래서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개발 단계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아니면 사후 단계에서 입증을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묶어서 약간 플랫폼 성격의 인프라성 사업을 과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제 R&D 과제로서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지원했던 거를 완전히 배제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한 내용으로는 현재는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노인성 질환, 소화 발달 장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픽스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정한 이유는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식약처의 정의상으로 PC나 HMD나 AR, VR 같은 범용의 하드웨어 기반에서 기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은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하드웨어와 연계된 이라는 요건을 하나 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약물과 연계된 이런 조건을 단 것도 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 산업부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리턴과 리스크죠. 성공할 게 확실하고 성공하고 나면 엄청난 대박이 난다. 그런 거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디지털 치료제처럼 뭔가 불확실하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만 해볼만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기존의 헬스케어가 사실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명확한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계가 되고 또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다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